안녕하십니까. 본 회오름 동맹 원자력 혁신센터의 혁신 연구 중에 하나로 지난 3년 동안 제가 수행용 과제인데, 제가 최근 이직 관계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제가 과제를 완전히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엄우영 교수님께서 현재 이제 과책을 맡아주시고 계시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2단계에 가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3차년도 종합 발표지만 1, 2, 3단계, 그러니까 1, 2, 3년을 전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과제의 제목은 입자 수치 해석 기법 기반으로 한 다성 연료동 수치 해석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이런 입자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열수령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연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제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었고요.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줬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중대 사고가 이제 법제화가 됐습니다. 국내에서. 그 법제화가 됐다고 하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안전 목표가 중대 사고 관련해서 이제 새로 좀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재설정이 되고, 이 재설정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런 성능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 성능 목표라고 하면 정량적인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확률적인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성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이거나 확률론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사고와 관련돼서는 현상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대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성능 목표를 만족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결국은 현상이나 모델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사고 진행의 불확실성도 최대한 줄이고, 이와 같은 어프로치를 취해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설계사고와 마찬가지로 해석에 있어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대사고는 기존에 있던 그 설계사고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살펴보면, 설계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 냉각수가 보일링이 사고가 나서 우리가 보일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증기가 발생하는 이런 복잡한 이상유동 현상이 이제 매일 현상이 되겠죠. 하지만 중대사고인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료가 녹은 코륨이 어떻게 비헤이비어하고 어떻게 거동하고 주위에 있는 냉각수나 수증기와 어떻게 같이 인터랙션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사고의 수치 해석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기존의 증기와 냉각수와 증기 간의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이들과 고체로 대변되는 코륨과의 인터랙션까지 같이 겸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 고체를 우리가 트리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이제 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10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기초가 되는 액체랑 기체, 그 다음에 기체랑 고체에 대한 알고리즘을 좀 정립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이상유동과 고체를 동시에 트리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자. 그러려면 한 10년은 걸리겠다. 그래서 1, 2, 3단계로 저희가 크게 만들어 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본 헤어룸 과제의 서포트를 받아서 저희가 지난 3년간 수행을 해서 모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3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체나 기체를 풀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CFD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많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고 고체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모듈을 그 CFD 모듈과 좀 하이브리드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액체와 고체, 그 다음에 기체와 고체들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것을 커플링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대사고 현상에 대해서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은 과연 어떤 방법론을 가져갈 것이 해석 방법론을 가져갈 것이냐 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전산 플랫폼이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현상은 냉각수나 기체와 그다음에 고체가 연결된 여러 중대사고 현상 중에서 노심용융물이 깨져서 입자화되거나 입자화된 것이 침적이 되고 침적이 된 것이 무리를 이루어서 잔해층을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노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상을 한번 타켓으로 삼자해서 현상 타켓은 그 타켓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위한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증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증질 수 있는 그런 그 클러스터 베이스로 가자 해서 저희가 클러스터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솔버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폼 기반으로 가자라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통해서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되는 것은 코륨이 뱃셀 밖으로 이제 뚫고 나왔을 때 지금 후쿠시마에서 본 것처럼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물과 반응을 해서 코륨이 입자화된 것들이 침적이 되고 다시 쌓여서 최종적으로 MCCI나 또는 증기가 발생해서 경락 건물에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일련의 사고 시나리오 속에 있는 현상의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후쿠시마 이후로 2010년 이후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관련돼서 우리가 수치 해석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은 오픈 소스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DEM은 솔리드 다이내믹스 기반으로 램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오픈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위에 이제 계속 디벨로퍼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일반적인 CFD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DEM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디스크릿 엘리멘트 모델이라고 해서 솔리드 메카닉스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처럼 입자와 입자가 충돌을 했을 때 충돌한 입자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그렇게 인터랙션한 것들에 의해서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델링하는 솔버고요. 이 솔버들을 활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충돌을 했을 때 입자의 수직 방향과 그다음에 탄젠셜 방향의 포스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그런 노멀 방향이나 탄젠셜 방향의 입자들의 변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량들이 결국은 어떤 특별한 그 상황 조건에 따른 모델 코에피션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 다이나믹 포스와 주변에 있는 리퀴드와의 관계를 우리가 풀면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수행했던 게 DEM 기반으로 DEM이 그럼 쓸만한 놈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하는 실험 현상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검증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샌 파일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샌드가 이렇게 쌓여 있다가 옆으로 흘러내리면 일정 부분 이제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남게 됐을 때 요 입자군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리포즈 앵글이라고 하는 앵글로 디파인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모델인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돼서 입자가 침적된 실험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험과 이렇게 해서 구성된 DEM 모델과 같이 검증을 했을 때 비슷하냐 해서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들도 저희가 확인해서 나름대로 DEM 모델이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CFD 모델은 뭐 워낙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오픈폼도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안정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믿고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CFD 오픈폼 내에 있는 CFD 솔버와 그 다음에 DEM 솔버를 컴바인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CFD에서 모멘텀 텀에 결국 냉각수, 리퀴드와 솔리드 간의 서로의 모멘텀 익스체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델 파라미터로 모멘텀 익스체인지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파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멘텀, 요 텀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갖다 주고받게 되고요. 이 모멘텀 익스체인지 코에피션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포스들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DEM에서 구해지는 이 포스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입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모멘텀이 서로 모멘텀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입자 같은 경우는 서로 충돌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일반 플루이드보다 타임 스케일 측면에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DEM 파트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풀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CFD로 넘겨주는, 다시 말해서 타임 스텝이 CFD 타임 스텝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반으로 해서 입자의 위치나 속도 정보를 CFD로 주고 CFD에서 얻어진 전체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모멘텀을 다시 입자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 커플링 하면서 계산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FD DEM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플루이드와 입자를 서로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격자, 특히 CFD 쪽에서의 격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자 자체의 모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플루이드의 격자가 입자의 격자보다 상당히 작은, 그래서 입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졸브드 된 그런 컨피규레이션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희처럼 여러 가지 입자의 군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하면 그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상당히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모델 엠프리카라는 모델 파라미터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고요. 훨씬 더 정교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보다는 플루이드의 격자가 기본적으로 입자의 격자보다는 큰, 입자의 사이즈보다 큰 이런 unresolved 케이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결국 격자 내에서 여러 입자들의 값을 평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모델, 그러니까 유저 모델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계산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CFD하고 입자가 서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커플링은 제대로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싱글 파티클 드랍 테스트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싱글 드랍 같은 경우는 뭐 아날리티컬 일도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와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DEM의 여러 모델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비슷한 관계인데 입자들이 어떤 포러스 미디어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포러스 미디어 안에서 어떤 유량이 어떤 리퀴드나 가스가 지나가게 되면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모멘텀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플루이다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케미컬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에서 플랜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험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수행을 해봤습니다. 수행해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런 플루이다이제이션 리밋이라고 하죠. 그 리밋이 어느 크라이테리아에서 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CFD와 DEM을 커플링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unresolved CFD-DM을 쓸 경우에는 결국 셀 사이즈와 파티클 사이즈의 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유용하고 나름대로 계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좋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임 스텝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한 100 정도 근처로 CFD 스케일보다는 좀 세분화된 스케일을 저희가 하면 충분히 계산이 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자가 이처럼 어떤 셀과 셀의 사이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프랙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는 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디바이디드 보이드 프랙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 셀에 들어가 있는 놈들을 모아서 솔리드 프랙션을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는 택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렇다 그러면 입자가 주변 유체와의 관계 속에서의 학력 모델 부분인데 이제 이런 학력 모델 부분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계산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포러스 미디어에서 어떤 유체가 흘러갔을 때 압력이 얼마나 강화가 되느냐. 보통 일반 채널에서 물이 흐르는 거하고는 달리 포러스 미디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그 포러스 미디어의 특성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자의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그 포러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다양한 사이즈별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에버리지 다이아메터나 이런 것들 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존 실험이나 상당히 잘 예측을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상, 다시 말해서 이 파티클들이 침적이 되고 쌓여서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위해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실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실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실험 장치에 있는 실험 조건을 저희가 묘사를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검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꽃갈에 입자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어떻게 침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이아메터들, 그 다음에 덴시티, 그 다음에 볼륨, 그 다음에 하이트, 물이 있으면 물의 하이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파라메터로 해서 저희가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의 노즐에서의 노즐 이너 다이아메터라든가 파티클의 덴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입자들의 입자의 벨로시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이 실험이랑 잘 맞는지 이런 실험 검증들을 저희가 수행했을 때 상당히 잘 예측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각 다이나믹하게 각 위치에 따라서 그 입자들의 벨로시티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동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베드의 형태는 특히 이제 이게 코륨 입자들이 바닥에 쌓인다 그러면 코륨은 실질적으로 디케이 hi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부식시켜서 침식시켜서 결국은 코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MCCI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코륨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쿨링이 가능하냐가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파티클의 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메이션에 관련된 실험들이 수행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실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검정색 점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몇 그룹에서 DM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가장 최근까지 나온 데이터가 이 빨간 선처럼 이와 같은 컨피규레이션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CFD-DM을 통해서 파티클과 플루이드의 그 커플링을
감안해서 저희가 풀었을 때 거의 유사한 컨피규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어떤 조건에 이와 같은 모양 아니면 이와 같이 딤플이 있는 모양은 좀 더 옆으로 넓게 퍼지기 때문에 쿨링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와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실험 말고 이제 해석적인 측면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콘벡스 타입과 그 다음에 콘케이브 타입을 만드는 데는 궁극적으로 이 입자군이 떨어지는 모멘텀과 이쪽으로 밖으로 퍼지는 모멘텀에 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산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와 같은 조건, 어떤 조건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노심용융물의 잔해층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사고가 나면 입자가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이런 입자 크기가 분포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CFD와 DM의 투웨이 커플링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각각의 폴스 텀들을 우리가 리디파인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입자가 침척이 되면 침척된 층층의 그 잔해층의 그 입자층의 특성, 포러스 미디아의 특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냉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일 입자 크기, 그 다음에 그 입자들을 여러 개 섞였을 때의 모양들을 저희가 이제 해석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일 입자가 형성된 것들과 그 다음에 여러 입자가 분포됐을 경우 그 컨피규레이션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입자의 사이즈가 다른 놈들이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거의 그 리얼 케이스에 가까운 그런 파티클 디스트리뷰션을 가졌을 때 입자들이 큰 입자와 작은 입자들이 어떤 식으로 내부에 분포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좀 더 연구를 해감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쿨링을 할 수 있는 쿨링 메커니즘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는 모델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디바이스가 있는데, 그 같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결국은 코리움 입자들을 넓게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퍼뜨리려고 하면 바닥에 경계면이 있어 경사가 있으면 좀 더 넓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이런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미 그 평판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은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계산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이거를 어떤 경사면을 우리가 임플리멘트한 그런 좀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산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입자들이 여러 가지 입자군을 가지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입자, 그러니까 2mm와 6mm의 두 개의 입자군을 가지고 저희가 입자를 주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에어 상태인 경우와 워터, 그래서 리퀴드 상태인 경우 입자들이 떨어지는 가운데 서로 좀 세그리게이트 되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그러니까 에어인 경우나 워터인 경우에 떨어지는 입자들의 다이나믹이 바닥면과 인터랙션에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분포되는 바닥면에 쌓이는 입자들의 군이 상당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 에어에서 낙하에서 쌓인 그런 입자층 같은 경우는 큰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운데 위치하고 작은 입자들이 주변에 위치하는 것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물과 같은 경우는 큰 입자들이 좀 더 사방으로 좀 분포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미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다른 실험을 통해서 모델을 만든 게 있는데 그 모델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밑부분에 어떤 경사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들을 하는지 등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그 베드가 만들어지는 그 형상이라든가 높이, 구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 OECD 기반으로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고온에 용융물을 부어서 얼마나 침적이 되고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실험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 실험 컨피규레이션 내에서 저희가 실험을 현재 계산을 수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그 코륨 파티클들이 떨어져서 이것들이 위에 있는 경우는 이제 에어 아무것도 없는 경우고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물이 있는 경우인데 보시는 것처럼 에어가 있는 경우와 물이 있는 경우 퍼짐의 정도는 상당히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재료, 그러니까 뭐 덴시티를 좀 바꾸다든지 해서 이랬을 때 이것들이 퍼지는 정도라든가 그때의 유동의 조건, 다이나믹스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이제 최근 들어서 코비드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입자를 통해서 그 비말 확산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CFD를 통해서 CFD의 라그란지안 기법을 써서 많이 계산을 하는데 DM이랑 같이 해서 한번 계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해 최근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그 비말의 입자의 사이즈가 뭐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그 숫자도 많고 하다가 보니까 계산이 좀 잘 되질 않아서 현재까지 계산하는 정도가 이 정도까지 계산이 되어서 현재 계산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비말 확산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이랑 한번 좀 비교도 해보고 하면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하는 시도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길었지만 요약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CFD와 DM을 통해서 입자법 기반의 다상연료동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관련된 사고 현상, 대표 현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와 3000년도를 통해서 액체 고체 모듈, 그 다음에 기체 고체 모듈을 따로 같이 저희가 구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1단계의 목표는 저희가 달성을 했고 2단계에서 이제 액체와 기체 모듈에 대한 CFD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지금 개발한 이 모듈과 연계를 시키면 3상 모델이 만들어지면 무척 재밌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산은 이제 한 몇 주 남았는데 지금 현재 한 400만 원 정도는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